안녕하십니까. 공유하면 수지 만든다. 67기 비조 공유와 수지입니다. 공유의 멋진 근육보다 더 단단한 의지도 가지고 계시고 부드러운 매너의 소유자 쑥스러워하시는데요. 이시오 이주용 대표님, 그리고 수지보다 더 아름답고 품격 있는 우리 김세희, 박미라, 박재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창업 브리핑은 목동 지역에 대한 설명과 중개업소 현황, 그리고 중개사무소 창업 후보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옆에 보면 양천구 지도가 보이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그림이 보이시죠? 강아지 모습이 보이죠? 이 전체가 지금 강아지 모양을 하고 있는 데가 다 양천구인데, 이 머리 부분이 가장 가격이 높은 목동 지역입니다. 그리고 몸통 부분이 신정동, 제일 가격이 낮은 이 꼬리 부분이 신월동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지난 1월부터 독서지향에 가입을 해서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요. 부의 인문학이란 책이 두 번째로 읽은 책입니다. 이들 책들은 투자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는 책인데요. 이런 책들을 보면 이른바 슈퍼스타 도시에 관심을 가져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슈퍼스타 도시는 어디가 될까요? 서울입니다. 슈퍼스타 도시는 시간이 갈수록 젊은 인재를 끌어들여 번성하고,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도 다른 도시보다 월등하게 오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슈퍼스타 도시에 인재들이 모여들까요? 트렌디한 음식이라든지 화려한 패션이라든지 시선을 사로잡는 재미있는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훌륭한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등으로 가득 차서입니다. 이러한 요소가 많은 도시일수록 인재들을 끌어들여서 더 성공하고 번영하게 되는 거죠. 인재가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라면 거꾸로 인재가 가장 중요시하는 도시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 교육과 안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딜 가나 대체적으로는 안전한 편이니까 저희는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진학 실적이 좋고 좋은 학교가 있고 우수한 강사진이 즐비한 학원가도 있고 인성과 감성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들이 있는 곳이 과연 어디일까요? 대치동이 사교육 1번지라면 목동은 한 2번지쯤 됩니다. 예전에 강북의 부자 동네라고 하면 평창동이나 이쪽 위쪽인데요. 평창동이나 성북동, 이촌동, 워커힐 쪽, 중곡동 쪽을 들 수 있습니다. 강남이 개발되면서 이 워커힐이나 중곡동에 사시던 부자들은 잠실 쪽으로, 성북동이나 이촌동에 사시던 분들은 강남이나 반포 쪽으로, 마포나 서대문에 사시던 부자들은 이 목동 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1980년대만 해도 마포 서대문에서는 예전에 전 대통령들이 많이 사셨죠. 최규하 전 대통령도 서교동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교동에,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서대문 연희동에 살았습니다. 이 마포 서대문 쪽에는 대지 100평 이상 2층 저택에 사는 부유층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마포와 서대문에서 사셨던 부자들이 80년대에는 목동으로 80년대 말이겠죠. 80년대 말에는 목동 쪽으로 이주를 했고 90년대에는 일산 쪽으로 이주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동으로 이주를 하셨던 분과 일산 쪽으로 이주를 하셨던 분의 그런 투자라든지 그 결과의 온도차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희 팀은 교육면에서나 그다음에 재건축 호재, 그리고 직주 근접 등의 그런 미래 가치를 두고 목동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전 1978년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후 1989년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2013년이고요. 가장 화려한 사진을 보이고 있는 이거는
하이페리온 1차, 2차, 트라펠리스 주상복합 건물에 마천루가 돋보이는 야경 사진입니다. 원래 목동은 이 안양천인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항상 상수 침수되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1988년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선수단들이 이 시골 같은 목동을 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신경 써서 개발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990년대 말 남부지방검찰청과 남부지방법원이 주요 관공서가 이쪽으로 이전하고 SBS나 CBS 등 방송국까지 들어서면서 직주 근접 기능을 더해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으로의 유입 인구가 늘면서 학원가가 형성되고 본격적인 사교육 입원지로서 위상을 뽐내게 되었습니다. 목동은 고등학교 학군보다 중학교 학군이 더 강한 곳입니다. 과학고, 영재고, 대원이라든지 대일이라든지 명덕 한영외고와 같은 외고들, 전국선발 자사고 등의 진학생을 강남구 다음으로 두 번째로 더 많이 배출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외고에 대한 사실 관심이 좀 시들해졌습니다. 다른 때 과학고나 영재고에 비해서. 그래서 영재고나 과고 진학률로 그 학군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목동에서 가장 우수한 중학교로 꼽히는 월천중과 모군중 일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오른쪽이 모군초등학교, 왼쪽 부분이 모군중학교인데요. 사실 이 모군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넣기 위해서 학부모들의 굉장히 치열한 그걸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근처에 있는 서정초라든지 목동초는 한 반의 학생들이 24명에서 27명 정도인데 이 모군초는 한 반의 학생이 많을 때는 40명까지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서정초나 목동초가 먼 게 아니에요. 진짜 다리 그냥 길 한두 개만 건너면 다 가는 초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모군초에 몰리냐면 얘네들이 졸업하고 모군중학교에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입생을 받을 텐데 1학년인 경우에는 직접 살고 있는지 학교에서 나와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전학을 오는 경우에도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나와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영재고 과학고 합격자를 배출한 이 학교들이 있는데 이 학교들의 대부분은 단지 내에 위치한 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 목동은 단지 내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단지 내에 위치한 학교들이 워낙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단지 내로 들어오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한편 우리 사회는 저출산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저출산으로 어린이 청소년이 줄어들고 대학 진학률마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추세에서 목동이 사교육 입원지 자리를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동 주변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속속 개발돼서 상당 기간 살아남을 수 있을 거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목동이 성장한 건 이 영등포 여의도 쪽이라든지 구로라든지 강서구 쪽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광명, 부천, 인천 부평에서까지 계속적인 학군의 수요가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어떤 실험 대상이 되기보다는 이미 구축된 안정된 학군 내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 같은 쏠림 현상으로 이 지역 주변에는 사실 이렇다 내세울 만한 좋은 학군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저출산이 심화될수록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 즉 자식 교육에 이렇게 몰빵하는 부모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사교육 1번지, 2번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목동과 가까운 이 마곡지구만 해도 앞으로 약 3만 가구, 40만 명의 인구 이동이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목동과는 차로는 15분 거리, 지하철로는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곡지구가 진짜 하나의 그 도시로 지역으로서 자리를 잡으려면 한 10년 정도 더 소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학교에 입학할 때 과연 그곳에 있어야 될지 아니면 이 목동으로 들어와야 될지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암지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방송사라든지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한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30, 40대 가정이 늘어나고 있지만 상황은 비슷합니다. 저도 이 상암지구에 살다가 사실 목동으로 넘어온 케이스거든요. 서울의 금천이나 경기 광명 등 서남권에서도 역시 자녀가 중고등학교 6년을 보내면서 이 6년 동안 과연 이 지역에 남아있어도 될까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주변에 있는 지역들은 목동에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목동권에 있는 학원들이 이 지역까지 다 셔틀버스를 보내서 아이들을 데려오거든요. 근데 한 20, 30분 걸려서 아이들이 이제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가는데 그 부모의 입장이라면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싶어 아마 하실 겁니다. 그래서 목동에 살고 있다 그러면 와 하고요. 거기다가 또 목은 초등학교, 목은 중학교다 그러면 역시 이런 반응들을 보입니다. 굉장히 약간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해요. 그리고 목은 초등학교 앞에 가면 이제 끝날 시간이 되면 부모들이 정말 학부모들이 빼곡하게 기다리고 계세요. 아이들 픽업하러 가려고요. 그 앞에는 이제 차들이 쫙 서 있고요.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오늘 이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냥 늘 보던 광경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목동 하면 재건축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86년부터 89년 사이에 완공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건축 연수 30년을 지금 훌쩍 넘었는데요. 전문가들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용적률이 낮아서 재건축 시 현재는 한 약 27,000 가구가 있는데 재건축이 완성이 되면 약 6만여 가구로 탈바꿈이 될 거라고, 그래서 3만여 가구가 추가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년 12월 말에 27평형이 15억 3천, 35평형이 20억에 거래된 바가 있습니다. 각 단지들도 지금 경쟁적으로 재건축 추진에 나서고 있는데요. 가장 앞서고 있는 팀은 6단지입니다. 조건부 재건축을 받았습니다. D등급을. 하지만 2차 적정성 검토라는 그 문턱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쉬워 보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8년 3월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면서 적정성 검증 과정 문턱이 많이 높아졌는데 이 과정을 거친 곳은 딱 2곳밖에 없습니다. 서초 방배 3호 아파트하고 구로구 동부그린 아파트인데요. 동부그린 아파트는 적정성 검사에서 C등급을 받아서 탈락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그닥 핑크빛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중개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있습니다. 아까 보면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 7, 8, 9, 10, 11, 12, 13, 14. 2억이 아파트를 가리키는 신시가지 아파트라고 불리는데 1단지부터 7단지는 목동이에요. 행정구역상. 하지만 8단지부터 14단지까지는 신정동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동 앞단지 쪽, 이 7단지를 기준으로 그 위는 앞단지, 뒤는 뒷단지라고 부르고 7단지는 중앙이라고 부릅니다. 7단지는 오목교와 목동역이 그 5호선이 지나는 가장 핵심이고 주변에 뭐 현대백화점도 있고요. 이마트, 그다음에 이마트뿐만 아니라 킴스클럽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고 쇼핑센터가 큰 쇼핑몰도 많이 있고 예전에 이 앞단지 쪽에 있던 큰 학원들이 지금 7단지 쪽으로 다 옮겨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7단지로 옮겨왔는데 굉장히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큰 규모의 학원들이 7단지 위주로 지금 현재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 앞단지가
가격이 뒷단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중개사무소 수도 보면 중개사무소 수가 목동은 357개, 신정동은 373, 신월동은 226인데 중개사무소 한 개당 맞는 세대수를 보면 목동은 한 160개, 160세대 정도 되고 신정동은 180세대, 신월동은 230세대입니다. 확실히 목동이 더 경쟁력이 치열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목동 단지 내 아파트를 거래하기 위한 이제 사무소를 얻어야 되는데 그 중개사무소에 대한 문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정회원과 비회원의 그 거래 온도차도 너무 심하고요. 정회원이라고 할지라도 그 네이버에 물건 한 4건에서 6건 올리는 거 그 외에는 일체 금지입니다. 뭐 DM도 안 되고 블로그 작업도 안 되고 유튜브도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 작업도 다 못하게 돼 있어요. 오로지 할 수 있는 게 네이버에 물건 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 친구의 지인도 가장 중심지인 7단지 그 중개소 사무소를 인수를 해서 들어갔는데 작년 8월 정도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도 정회원 업소를 인수를 해서 들어갔지만 아직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기존 중개업자 간들의 그런 굉장히 텃세도 심하고 이제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이제 사무소 후보지를 정해야 하는데 기준을 좀 정했습니다. 첫째는 회원 업소를 양도받는 조건으로, 그리고 위치는 앞단지나 7단지 쪽으로. 사실 뒷단지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가 비행기가 지나가는 좀 길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좀 시들합니다. 물론 이제 앞단지나 7단지가 주도하는 가격으로 인해서 뒷단지도 정말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선호 대상은 앞단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파트 단지 내 물건을 취급할 수 있는 곳으로 정했습니다. 중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강점과 부족한 점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뭐 사회생활이든 나이가 있으니까 살아온 뭐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일을 하겠다는 적극성이나 자신감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 네오비에서 체계적으로 제공해주는 교육 프로그램과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의 단점은 사실 경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중개업 관련해서는. 하지만 기회는 지금 현재 모바일 세대로 넘어가서 뭐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그런 유튜브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기존 중개업자랑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잡혔다라는 거고요. 뭐 단점은 그러니까 위협 상황은 중개 환경이 악화됐다는 것을 들 수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뭐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을 주어서 부동산 가격은 올랐지만 뭐 매물이 거의 없다든지 아니면 한쪽으로서만 중개 수수료를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99만 원이라는 정말 작은 금액으로 하겠다는 중개법인 등의 출연을 들 수 있겠죠. 우선은 제가 중개업소를 고를 때 저의 기준이 아직은 명확하지 않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조건에 어떤 위치에 어디를 이렇게 봐야겠다. 뭐 진짜 아까 먼저 말씀하신 발표하신 대표님처럼 내가 중개 대상 물건을 어떤 것을 타겟으로 할 것인지가 가장 일단은 정해져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한 물건들에 대한 뭐 금액적인 부담이라든지 중개 경험이 부족하다든지 해서 아직 어떤 결정을 내린 건 아닙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저런 제안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동업을 하자는 분도 계셨고 동업을 하자고 하다가 또 이런저런 물건 많이 보여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존의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자리를 봤다면 앞으로는 좀 폭을 넓혀서 기존 중개업소 자리는 아니지만 중개업 사무소로 하기에 적당한 매물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은
저한테 맞는 물건은 찾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제가 해야 하는 창업 준비는 계속 될 것이고요. 부족한 브리핑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중개사무소 하기 좋은 물건 있으면 목동이 아니어도 좋으니 언제든지 저에게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